안녕하세요. 건강한 상식입니다. 출퇴근할 때, 집안일 할 때, 이동할 때, 운동할 때, 자기 전 틀어놓고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누구나 90세, 100세를 맞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80세를 넘겨 90세, 100세가 되었다고 해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치매를 앓거나 침대에서 생활하거나 가족에게 버려져 요양원에서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80세의 벽을 슬기롭게 넘어서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20년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먹고 싶은데 건강에 해롭다고 참는다거나 몸을 움직이기 힘든데 무리하게 운동을 한다거나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이 나이에 라며 참는다거나 이런 모든 일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먹고 싶은 음식은 먹고 술도 조금씩 마시고 건강검진은 받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암에 대한 걱정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히 암은 80세가 넘으면 누구나 몸속에 암이 있습니다. 이를 모르고 사는 사람도 많고 생전에는 알지도 못한 채 다른 질환으로 사망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주장들이 기존의 상식과 편견을 깨뜨리는 것이라서 정말 놀라운데요. 오늘 소개할 책은 최고의 노인 정신의학 전문가가 전하는 행복한 노년의 비밀 80세의 벽입니다. 가을 아침 산책하며 발견한 헌책방에서 나를 살리는 책 한 권이기를 바라봅니다. 이 책에는 노년의 건강과 행복한 삶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버린 놀라운 이야기들이 가득한데요.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상식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좋은 정보 1등으로 받아가세요. 행복한 노후와 불행한 노후. 어느 쪽을 선택할까? 100세 인생이라고 해서 당연히 모든 사람이 90세나 100세를 맞이하는 것은 아니다. 또 90세나 100세를 맞이했다고 해서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리라는 보장도 없다. 침대에 누워서 생활하거나 가족에게 학대를 당하거나 아니면 치매로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당장 내일 어찌 될지 아무도 모른다. 당연한 사실이지만 사람마다 나이도 다르고 체형도 다르다. 성격이나 생각도 다르다. 생활 환경도 다르고 가족 구성도 다르며 직업이나 질병 이력도 다르다. 한 명 한 명이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온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는 사항이 있다. 바로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이다. 사인이나 나이는 제각기 다르겠지만 죽음만은 피할 도리가 없다. 죽음에 이르는 길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행복한 길로 마지막에 괜찮은 인생이었어. 고마워라며 만족하면서 가는 길이다. 다른 하나는 불행한 길로 아, 그때 혹은 어쩌다 이렇게라며 후회하면서 가는 길이다. 어느 쪽을 선택하고 싶은가? 물을 필요도 없다. 노화를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일을 소중히 한다. 80세 이후에는 70대와는 완전히 다르다. 어제까지 가능했던 일이 오늘은 안 되는 상황을 수없이 맞닥뜨린다. 컨디션 난조를 겪는 일도 잦아진다. 암, 뇌경색, 심근경색, 폐렴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도 생기기 쉽다. 치매인가라는 생각에 자신감을 잃는 일도 있으리라.
배우자나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고독이나 절망에 사로잡힐지도 모른다. 생로병사의 거대한 벽이 거친 파도처럼 덮쳐온다. 행복은 주관적이다. 자기 자신이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면 노화를 한탄하여 이제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다며 없다를 되뇌이기만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노화를 받아들여 아직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며 있다를 소중히 여기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 어느 쪽이 행복할까? 있다의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해 보였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즐겁게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 80세가 넘으면 몸속에 암이 있다. 모르고 사는 사람도 많다. 필자가 오랫동안 근무했던 병원은 노인 전문 병원으로 이곳에서는 해마다 100명가량의 유래를 해부하고 연구했다. 그 결과 몸속에 심각한 질병이 있음에도 생전에는 알지 못한 채 다른 질환으로 사망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예컨대 마지막까지 자각하지 못하는 질병도 있다는 뜻이다. 암도 그 중 하나이다. 85세 이상의 유래를 부검해 보면 거의 모든 사람에게서 암이 발견된다. 즉 80세가 넘으면 누구나 몸속에 암을 품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암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므로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필수이다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다. 병원의 연구는 당사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암도 있고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암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특히 나이가 들면 암의 진행이 느려지므로 그냥 내버려둬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꼭 기억해 두길 바란다. 이 사실로 알 수 있는 선택지는 무엇일까? 바로 80세 이후에는 참지 않고 살아가기이다. 암에 걸리지 않으려고 식사를 제한하고 좋아하는 술이나 담배를 삼가는 분위기가 있는데 80이 넘으면 몸속에 이미 암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암에 걸리지 않으려고 참는 행위는 의미가 없다. 좋아하는 음식이나 술을 먹고 마시는 편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줄이고 즐겁게 사는 방법이다. 실제로 암을 무리하게 절제하여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기보다 원하는 일을 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는 편이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한다. 그리고 이것이 암의 진행을 늦춘다고 알려져 있다. 인지장애는 반드시 생긴다. 지금 바로 하고 싶은 일을 하라. 인지장애는 왜 생길까? 답은 매우 간단하다. 나이를 먹기 때문이다. 다만 80세가 넘어서 발현되는 인지장애는 대체로 매우 더디게 진행된다. 실제로는 증상이 나타나기 20년 전부터 서서히 진행된 것이지만 대체로 알아차리지 못한다. 인지장애는 증상이 발현된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며 근본적인 치료는 불가능하다. 부검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 또 하나 있다. 암과 마찬가지로 85세가 넘은 거의 모든 고령자의 뇌에서 이상이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대부분 알츠하이머형 뇌편성이다. 즉 인지장애는 병이라기보다 무아 현상에 가까워서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생기는 증상이다. 근력이 쇠약해져서 운동 능력이 떨어지거나 피부에 주름이 잡히고 흰머리가 생기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인지장애의 증상이 발현되는 나이를 조사한 데이터를 보면 한층 확실해진다. 60대의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은 12%에 불과하지만 70대 전반에는 34%에 이르고 70대 후반에는 10% 정도가 된다.
80대 전반에는 20%가 넘는데 이때부터 단숨에 큰 폭으로 증가한다. 80대 후반에는 40%, 90세 60%, 95세에는 80% 정도가 인지장애를 겪는다. 죽을 때까지 인지장애를 겪지 않았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은 인지장애가 발현되기 전에 사망했을 뿐이다. 좀 더 오래 살았다면 틀림없이 증상이 나타났을 것이다. 이 사실이 알려주는 정답은 역시 하나이다. 바로 지금 마음껏 원하는 일을 하며 즐겁게 살아가기이다. 변화가 없는 따분한 일상을 뇌의 활동을 둔화시킨다. 또한 스트레스가 많은 생활도 뇌에 손상을 준다. 반대로 새로운 일이나 좋아하는 일을 하면 뇌는 자극을 받아 활성화된다. 이를 통해 인지장애의 발현을 늦출 수 있다. 100세 인생 시대라는 말이 오히려 80세의 벽을 높이기도 한다. 80세라고 하면 과거에는 인생의 종착지 같은 느낌이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100세 인생이라 하여 갑자기 20년이나 늘어나 꼬인 지점이 멀어졌다. 수명이 길어진 일은 기쁘지만 실은 조금 걱정되는 점도 있다. 왜냐하면 많은 고령자들이 오래 살아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다음 문항을 보고 느끼는 점이 없는가? 사실은 먹고 싶지만 건강에 해롭다니까 참는다. 몸을 움직이기 힘든데 건강을 위해 무리하여 운동한다. 좋아하는 담배나 술을 건강에 해롭다고 삼간다.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이 나이에라며 참는다. 효과를 느끼지 못하면서도 오래 살려는 마음에 대속약을 먹는다. 80세가 넘은 사람이라면 전부 자제할 필요도 무리할 필요도 없는 일들이다. 더 정확히는 자제해서도 안 되고 무리해서도 안 되는 일들이다. 60대 정도라면 분명 효과는 있는 방법이겠지만 80세가 되어서까지 참을 필요는 없다. 절제, 운동, 걱정, 신경 쓰기 가볍게 해낼 수 있다면 문제없지만 자제나 무리가 따른다면 몸과 마음에는 틀림없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하나하나는 소소한 일인지 몰라도 쌓이다 보면 확실히 수명이 줄어든다. 100세 인생이라는 말이 도리어 80세의 벽을 높이고 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으므로 80세 이후부터는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 의사에게 의존하지 말라. 의사에게는 건강이라는 관점이 없다. 의사가 자기 건강이나 신체에는 무관심하다는 뜻이다. 거짓말 같은 참말로 많은 의사들은 환자에게는 약이나 검진을 권하지만 정작 본인은 원하지 않는다. 아마도 약이나 검진으로 수명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리라. 그러면서 그들은 환자에게 혈압이 높다거나 간 수치가 나쁘다며 다량의 약을 처방하고 작은 암이 발견되었다며 수술을 권한다. 결과는 어떨까? 환자는 약에 치이거나 작은 암과 함께 장기의 일부를 절제하게 될 수도 있는데 젊을 때는 그래도 상관없다. 하지만 80세 이후에는 이런 치료가 도리어 컨디션 난조나 수명 단축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이 과연 여러분이 바라는 행복한 노후인가? 85세가 넘은 고령자는 몸 안에 여러 개의 병의 씨앗을 품고 있다. 뚜렷한 증상은 없더라도 어딘가 불편함을 느꼈을 것이다. 이 상태로 병원에 가면 의사는 대개 일상적인 검사를 하거나 약을 처방한다. 현대인은 이것이 당연한 의료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 병원은 약도 안 준다라는 불만의 소리를 듣게 된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로 옳은 의료일까? 꼭 한번 고민해 보길 바란다. 병원을 찾은 80대 환자에게 의사가 나이도 있으니 그냥 지켜봅시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선택은 환자의 몫이다. 병원 검사를 통해 병을 찾아내어 약물이나 수술적 치료의 방법으로 수명을 늘릴지, 자택이나 노인홈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여생을 보낼지는 의사가 아니라 환자가 선택해야 한다. 80세가 넘으면 병은 완쾌되지 않는다. 일시적으로 호전되다가도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잇따라 나타난다. 냉정한 말이지만 이것이 나이를 먹는다는 말의 일상이다. 80세를 맞이하는 고령자에게 권하는 바는 투병이 아니라 병과 함께이다. 병과 싸우기가 아니라 병을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기이다. 암으로 변한 세포를 약물이나 수술적 치료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길들이며 살아가는 선택이다. 병인 줄 알면서도 싸우지 않는 것은 적 앞에서 도망치는 행위나 마찬가지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고를 전환해 보면 어떨까? 도망이 상책이라고 말이다. 언론은 배우들의 투병 생활을 미담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나도 싸워보자 하는 마음이 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든이 넘은 고령자에게 필요한 것은 용맹함보다는 평온함이다. 내일 생이 끝나도 후회 없는 인생을 보내는 법 3가지 참기를 그만둔다. 80세가 넘으면 노화에 맞서기보다는 나이 듦을 받아들이는 삶이 행복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나이가 들면 몸에 여러 개의 병의 씨앗을 지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병의 씨앗이 언제 싹을 틔울지는 알 수 없다. 오늘은 건강하다가도 당장 내일 환자가 되기도 한다. 갑작스레 사망하는 니도 있다.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다. 노년의 삶이란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일 당장 생이 끝난다 해도 후회가 남지 않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참거나 무리하지 않기는 후회 없는 나날을 만드는 중요한 방법이다. 하루하루 살다 보면 참아야 하거나 무리하게 시도해야 하는 일들도 생기기 마련인데 그래도 다음의 3가지는 지금 바로 그만두자. 첫 번째, 약 참기. 2번째, 식사 참기. 3번째, 관심거리 참기. 자녀에게 돈을 남기지 않는다. 돈이 있으면 써라. 노후의 최고 재산은 추억이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몸이 약해지고 행동 반경이 좁아진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침대에서 보내는 날들이 많아진다. 이때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그때 참 즐거웠는데라는 추억들이다. 만약 당신에게 물려줄 정도의 자산이 있다면 추억을 만드는 데 쓰거나 자기 행복을 위해 쓰도록 하자. 앞서 말했듯이 자녀에게 돈을 물려줘도 변변한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벌고 배우자와 함께 모은 돈이니 당연히 당사자가 써야 한다. 80세가 넘은 고령자는 지금 당장 병이 들고 움직이지 못하게 된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내일 죽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니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내야 한다.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한 소비는 행복한 선택이다. 만약 5천만 원이 있다면 호화 여객선을 타고 세계 일주를 하는 것이 어떨까? 방법은 많다. 생각을 바꾸기보다는 선택지를 늘려간다. 행복이란 무엇일까?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행복하다. 자녀와 사이가 좋아야 행복하다 등 사람들은 수많은 고정관념에 얽매여 살아간다. 이것이 고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만약 부부간의 금실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여기는 아내가 남편과 사별하게 된다면 어찌 될까?
한순간에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는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불행인지 정답이 없다. 생각이나 관점의 작은 차이에 따라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한다. 지금까지 다양한 사례를 들어가면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지만 70년 혹은 80년을 살아온 사람이 생각이나 관점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다. 하지만 내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삶이 확실히 힘들어진다. 그래서 마지막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제안을 하려 한다. 바로 내 생각 이외에도 정답이 있다라는 태도이다. 바로 선택지는 한 개만이 아니라 여러 개 존재한다라는 자세이다. 이런 자세나 태도라야 삶이 편해지고 인생이 즐거워진다. 원래 80세가 넘은 고령자는 인생 경험이 풍부해서 선택지도 많고 판단 기준도 다양하다. 그래서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으려만 많은 사람이 틀에 박힌 고정관념을 벗어던지지 못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80세가 넘으면 어제 했던 말을 오늘 뒤집어도 되고 지금까지 지켜왔던 신조를 꺾어도 된다. 생활 방식 또한 바꿔도 된다. 조석변개나 변절이라는 말을 들은들 무슨 태수인가. 기회주의라 한들 상관없다. 오히려 이런 사람이 버드나무가 바람에 살랑이듯 유연하게 살 수 있다. 남들이 뭐라 하면 그랬었나 하면서 어물쩍 넘어가자. 노망이 들었나 라고까지 생각하게 만드는 담대함도 인생 경험이 풍부한 고령자만의 강점이다. 사람이 80세, 90세까지 당연하게 사는 시대는 지금까지 누구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만큼 80세 이후의 삶에 정답이 있을 리 없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럴싸한 방식에 현혹되지 말고 그저 마음 편히 살아가자. 그래야만 만족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고 또 그것이 장수로 이어질 테니까 말이다. 진시황제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약 2200년 전에 최초로 중국을 통일하고 절대적인 부와 권력을 손에 넣었던 인물이다. 모든 것을 얻은 황제가 마지막으로 원했던 것은 불로불사의 육체였다고 한다. 그는 각지에서 특효약을 가져오게 하는 등 온갖 수단을 동원했지만 끝내 소원을 이루지 못했다. 마지막에는 불사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순을 넣은 약을 먹다가 사망하게 된다. 아주 옛날 이야기지만 뛰어난 유인조차도 늙음과 죽음 앞에서는 냉정함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찌 보면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늙음과 죽음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려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늙고 쇠함은 반드시 다가온다. 그때는 어찌해야 할까? 노쇠를 받아들이고 잔존 기능으로 대처한다. 이것이 지금까지 만나온 수많은 고령자들 가운데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로부터 배운 방법이다. 오늘 건강하게 걷는 사람이 1년 후에도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렇다고 해서 걷지 않는 생활만을 계속하다 보면 전혀 걷지 못하게 된다. 남은 기능을 쓰지 않으면 순식간에 쇠약해지는 것이 80세가 넘은 고령자의 무서운 현실이다. 82에서 83세 무렵에 급격하게 쇠약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대개 80세를 계기로 많은 일을 그만둔 사람들이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만둔 사람도 있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집 안에만 머무는 사람 중에도 움직이지 못하게 된 사람이 많이 있다. 아직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포기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이 된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지금부터는
잔존 기능을 남기는 힌트 44가지를 소개해 보려 한다. 전부 실천할 필요는 없다. 한두 가지라도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든다면 시도해보자. 첫 번째, 걷는다. 걷지 않으면 못 걷게 된다. 80대에게 가장 추천하는 운동은 걷기이다. 걷기는 다리의 노화를 예방해 줄 뿐만 아니라 심장의 펌프 기능도 강화해 준다. 그러면 뇌나 몸의 구석구석에 있는 세포에도 충분한 양의 혈액이 도달한다. 또한 걷기 위해 외출하여 햇볕을 쬐면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뇌내 전달 물질이 분비된다. 하루에 30분 걷기가 이상적이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10분씩 나누어 걸어도 상관없다. 지팡이나 보행기 사용도 좋은 방법이다. 두 번째, 안절부절 못할 때는 심호흡 물이나 맛있는 음식도 효과적이다. 분노는 수명을 단축하는 주요 요인이다. 자율신경에는 몸을 활동 모드로 만드는 교감 신경과 휴양 모드로 만드는 부교감 신경이 있다. 초조해지면 교감 신경이 활발해져서 심박수나 혈압이 올라가고 위장 활동이 나빠진다. 이를 진정시키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심호흡이다. 뇌에 충분한 양의 산소가 도달하여 흥분을 가라앉게 하고 교감신경을 진정시킨다.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마신 다음 충분히 내쉰다. 들숨은 온몸에 공기가 와닿는 상상을 하면서 깊이 들이쉬고, 날숨은 몸 구석구석의 공기가 폐로 모였다가 입으로 나가는 상상을 하면서 내쉰다. 이를 반복하다 보면 심신이 안정을 되찾게 된다. 심호흡 이외에 물을 마시거나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방법도 효과가 있다. 소화기계가 작동하면 교감신경의 흥분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운동은 몸이 힘들지 않을 정도로만 운동하면서 씩씩 헛헛하고 호흡이 거칠어지는 현상은 심장에 과도한 부담이 간다는 증거이다. 이때 심박수와 혈압도 같이 올라가고 체내 활성산소도 증가한다. 숨을 쉴 때 발생하는 활성산소는 세포에 손상을 입히고 모아나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데, 운동을 지나치게 하면 활성산소가 필요 이상으로 증가하여 몸에 커다란 부담을 주게 된다. 또한 무리한 운동은 근육이나 관절, 뼈를 상하게 하기도 한다. 그렇게 되면 몸을 움직일 수 없어서 도리어 근력이 약해진다. 에어컨을 틀고 물을 마셔서 폭염으로부터 목숨을 지켜라. 일사병이나 탈수 증상은 고령자 사망의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겨울철에 감기로 사망하는 사람보다도 그 수가 더 많다. 해마다 일사병으로 1000명 정도가 사망하는데 그중 80%가 65세 이상이다. 일사병이 생기는 이유는 온도에 대한 감각이 둔화되거나 체온 조절이 순조롭지 않아서이다. 신장 기능의 저하나 혈압 강화제, 이뇨작용으로 인해 체내의 수분이 부족해져서 발생하기도 한다. 자각 증상 없이 가벼운 탈수 증상으로 시작해서 일사병에 이르는 사례도 있으니 여름철에는 에어컨을 틀고 수분 보충을 철저히 하자. 에어컨은 아깝다라며 참는 사람이 있는데 아끼다가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다. 기저귀를 부끄러워 말라 행동 반경을 넓혀주는 아군이다. 배뇨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도 있으리라. 하지만 이 문제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배뇨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기업 사장, 음악가, 영화 감독 등 기저귀를 차고서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기저귀로 바꾸면 배뇨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기 일에 전념할 수 있고
활동 범위도 늘어난다. 배뇨 기능은 약해졌지만 그 밖에 뛰어난 능력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 한 가지 능력의 쇠퇴를 상징적으로 받아들여. 이제 인생은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능력은 약해졌지만 저 능력은 문제없다고 생각하며 당당해지도록 하자. 씹으면 씹을수록 몸과 뇌는 깨어난다. 고령이 되면 위장 활동이 약해져서 소화, 흡수 능력이 떨어진다. 이를 보충해주는 방법이 10개이다. 음식이 잘아지고 침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위장의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소화, 흡수 기능도 향상된다. 또한 충분히 씹어서 깨물은 턱 주위의 근육을 움직이면 뇌에도 자극이 간다. 나아가 충치나 치주염, 흡인, 폐렴의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꼭꼭 씹으면 포만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서 과식을 방지하고 적당량을 섭취할 수도 있다. 기억력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쓰지 않아서 떨어진다. 일반적으로 고령이 되면 기억력이 저하된다고 한다. 이를 부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무조건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자기 암시를 하연 기억력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기억력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기억할 마음이 없어서 떨어진다. 기억해야지라는 의욕이 상실되어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한탄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바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바로 포기하지 말고 기억의 실마리를 더듬어서 떠올리려 노력해야 한다. 몸의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쇠퇴한다. 뇌도 마찬가지다. 끊임없이 사용해야 퇴화하지 않는다. 약을 점검하자 점검하고 먹을 필요는 없다. 약은 독이다. 단순한 반어적 표현이 아니라 나는 의사가 종종 놓치는 진실이다. 확실히 약은 증상을 개선하지만 약을 먹어야 오래 사는지는 알 수 없다. 모든 약을 끊으라는 말은 아니지만 적어도 검사 수치가 나쁘다며 처방된 약은 80세가 지난 고령자라면 다시 고민해보자. 의사가 말하는 정상 수치에 너무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 일상생활의 활동 수준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약을 섭취하길 권한다. 만약 약을 먹고 몸이 좋지 않다고 느낀다면 참고 먹을 필요가 없다. 혈압, 혈당치는 낮추지 않아도 된다. 혈압, 혈당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내리는 약은 동맥경화를 예방하거나 심근경색, 뇌경색, 뇌졸중 등의 위험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다. 그러나 80세가 넘은 고령자가 이 약을 섭취하면 몸이 나른해지거나 머리가 멍해지는 등 활력을 잃는 경우가 생긴다. 또한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감염증이나 암의 발병 위험이 커질 우려도 있다. 즉 혈관계 질병과 그 밖의 질병 가운데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피해자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혈압, 혈당치, 콜레스테롤 수치를 약으로 정상치까지 떨어뜨리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다. 홀가분한 시간을 누리자. 나이가 들면 가까운 사람들의 부고를 많이 접하게 된다. 고독을 느끼고 우울해지는 사람도 늘어난다. 하지만 사람은 원래 혼자 태어나서 혼자 죽는다. 즉 인간은 본디 고독한 존재이다. 다만 지금 진짜 고독한 상태에 놓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집 밖으로 나가면 사람들이 있고 병원이나 돌봄 시설도 있다. 외롭다고 마음을 닫지 말고 사람들과의 교류를 해보자.
나이가 들수록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기는 하겠지만 외롭다고 느끼지 말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자유로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전환해보자. 11번째 땡땡이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억지로 참고하지 않을 필요는 없다. 고령자 중에는 성실한 사람이 많아서 한번 정한 일은 끝까지 하는 성향이 있는 사람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이는 젊은 사람들이 사는 법이다. 80세가 되면 자유를 제약하지 말고 몸이 내는 목소리나 자신의 솔직한 마음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자. 오늘은 하기 싫다는 마음이 들면 게으름을 부려도 된다.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쉬어도 된다. 참지 말고 마음이 편한 쪽으로 행동하자. 13번째, 좋아하는 일을 한다.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 이것은 80세가 넘은 고령자의 기본 자세다. 사실은 하고 싶은데 참는다. 혹은 사실은 하기 싫은데 참는다와 같은 태도는 지금 당장 그만두길 권한다. 80대는 어느 날 갑자기 움직이지 못하게 될 위험을 항상 안고 있기 때문이다. 아, 그때 할 걸 그랬다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내자. 14번째, 성적 욕구는 당연한 일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고령자 중에는 성욕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다. 다시 말해 개인차가 크다. 성욕이 있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 성욕이 있는 동안엔 애써 자제할 필요도 없다.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알 수 없지만 자신에게 있는 능력과 의욕을 포기하지 않는 자세는 8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물론 기본적으로 남들에게 폐를 끼치거나 억지로 강요하거나 범죄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밖으로 나가자. 틀어박히면 뇌가 우울해진다. 8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가장 적당한 운동은 걷기이다. 하지만 코로나 대유행으로 집에 머물기가 권장된 이유로 외출을 삼가는 사람이 늘어났다. 그 결과 우울증이나 인지장애 환자는 물론이고 기력이 떨어지고 의욕이 감소한 사람들도 증가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세로토닌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량 감소이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며 의욕이나 행복감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햇볕을 쬐거나 즐거운 일을 하면 더 많이 방출된다고 알려졌다. 집 안에서만 지내면 근력이 약해지고 세로토닌의 양도 줄어든다. 그렇게 되면 무력감이나 불안, 스트레스를 느끼기 쉽다. 건강한 상식.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